199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때도 그 당시 이제 운전기사 등의 증언에 따르게 된다라면은 이 최순실 씨의 일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보도가 그러니까 되지 지금 이 않았습니까? 사건에서 최순실 씨만 없었더라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최순실 씨가 없었더라면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박근혜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겠냐까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인 박근혜의 성공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거 이제 무너진 보수정당을 천막당사로 재건했던 역할들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내가 떠났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가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공신 중에 일부 사람들 측근들이 이선으로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최순실 씨가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난 뒤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정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었다라고 떠났다라면 상황은 정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게 최순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18가지 혐의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최순실 씨를 드러내게 되면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지라고 의미 없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최순실과 공범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피고인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최순실 씨는 얼마 전에 사르르는 고문과 같다고 제발 좀 마주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분리재판을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미 다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최순실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운전기사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과 아마 통화하는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보지 박 전 대통령을 흉을 보고 있다는 모습. 아마 최순실 씨가 이따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엉엉 운다면 최순실 씨는 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변론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한 변호사님, 저는 저 최순실 씨의 저 발언이 진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의 오로지 관심이 만약에 정치인 박근혜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말로 자기니 말했듯이 모시는 입장이었고 정말로 충성심이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고 자신의 딸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쥐고 흔드는 그런 국정농단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보는 우리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에 어떤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마 변호인들도 많은 어떤 코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 말씀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정치인을 존경했다면은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히려 거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시골 가거나 외국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주위를 떠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적을 이익을 취한다는 거, 저거는 아까 최순실 씨가 좀 말한 마음으로 학창시절 존경했고 이거하고는 별개죠. 오히려 이용했다는 거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의 사리 사욕을 나중에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을 주는 행동을 그 이후에 쭉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리 사욕을 추구하더라도 있죠. 인간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에서 정유라 지원비 한 번은 얻을 수 있죠. 그것도 좋은 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행동이 지속적이었다는 건 있죠. 어떤 최순실 씨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시는데 박상철 교수님, 헌법학자시지만 또 동시에 정치학자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네거티브의 일환으로서 상황,
상황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왕 위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왕은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사실상 수렴청정, 수렴 뒤에서 상황으로서의 이익과 자신의 목소리를 왕을 통해서 조종했다. 그렇죠. 최순실이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글쎄요. 어쨌든 뭐 선거 때는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말 갖고 재미 좀 볼 뻔도 했죠. 상황까지는 저는 아니라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뭔가 좀 엮인 것 같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엮인 사람이 역시 최순실과 엮인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오늘 첫 발언이 뭐든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략과 법률 방어적으로 그 담당 변호사들과 나름대로 작전을 짰겠지만 저는 그래 대통령이라 하면은 물론 법정에 서서는 잘 안 되지만 무슨 내란 음모죄 이런 걸로서 뭔가 논리 공박을 해야지 18개의 범죄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저는 그래서 뭔가 결국 털긴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순실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는 그대로 해라. 예.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 똑같은 417호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섰거든요. 예. 지금은 조금 더 인권과 어떤 민주적 절차가 좀 더 신장이 돼가지고 검사하고 마주 본단 말이죠. 판사 앞에서 논리 공방을 하는 준비를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그래요. 오늘 꼭 법리적인 도 출발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섰는가에 대한 첫 발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법률 따지지 말고 이 법률 전문가 있지만은 법과 있는 그대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첫 발언, 첫 모습, 국민들도 궁금하지만 저는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6년 저 때에는 수의를 입고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 재판석을 향해서 죄인입니다. 나란히 서서 이 선고를 받았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가 내려졌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석을 마주보지 아니하고 검사들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거죠.